안녕하세요. 저는 현직에서 활동 중인 78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도윤이라고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한 노인 환자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간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던 환자분은 단 3개월 만에 독립적인 생활에서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의사 선생님, 왜 아무도 저에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나요? 저는 지난 50여 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의 삶을 함께하며 이와 같이 안타까운 사례들을 목격했습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온 내 삶이 순간의 선택으로 마지막에 엉망이 된다면 어떨까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젊은 시절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던 사소한 실수들이 시간이 흐른 후 돌이킬 수 없는 불행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하며 후회하시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5가지 황금 법칙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많은 노인분들을 실제로 진료하며 깨닫게 된 진짜 비결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5가지 큰 실수들을 피해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모르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니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법칙은 돈보다 삶의 질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노후를 준비할 때 돈만 신경 쓰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불필요한 절약보다 자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정우 씨는 평생 돈을 아끼기만 했습니다. 커피 한 잔도 사 마시지 않고 외식도 거의 하지 않았죠.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했고 결국 은퇴할 때는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는 평생 돈을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배어 은퇴 후에도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의 작은 아파트 안에는 오래된 가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항상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할인식품들로 가득했습니다. 결혼 40주년 기념일에도 아내가 한 번만이라도 멋진 식당에 가자고 했을 때 정우 씨는 집에서 먹는 게 더 경제적이야 라고 거절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그 돈 언제 쓰실 거예요? 라고 물으면 항상 나중에 더 필요할 때라고 대답했지만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우 씨는 자식들에게 많은 돈을 남긴 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왜 그렇게 아꼈는지 모르겠다였습니다. 자식들은 그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겼지만 정작 정우 씨는 평생 그런 즐거움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미영 씨는 평생 교사로 일하며 적은 월급을 받았지만 인생을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매년 가족과 함께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록 고급 호텔이 아니라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였지만 그곳에서 가족들과 보낸 시간은 값진 추억이 되었죠. 미영 씨는 또한 매주 토요일 오전에는 원예 수업을 들었습니다. 한 달에 2만 원짜리 수업이었지만 그녀는 그 시간이 일주일 중 최고로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모은 돈이 많지 않았지만 취미로 가꾼 정원에서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영 씨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녀의 집은 크지 않았지만 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정원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었습니다. 이웃들은 미영 씨의 집에 모이는 것을 좋아했고 그녀의 아이들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추억을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의미 있게 제때 쓰는 방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큰 금액이 아니라도 작은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기쁨과 추억이 훨씬 값집니다. 얼마 전 한 연구에서는 경험에 쓰는 돈이 물건에 쓰는 돈보다 더 오래 행복감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새 TV를 사면 처음에는 기쁘지만 곧 그 기쁨이 사라지죠.
하지만 가족과의 여행, 좋아하는 취미, 친구와의 식사 같은 경험은 오랫동안 행복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금부터 매달 작은 금액이라도 나를 위한 경험에 투자해 보세요.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카페, 배우고 싶었던 악기 수업, 가보고 싶었던 근교 여행지 등에 돈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평생 절약하며 살아온 분들은 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습관이 있어야 노후에도 돈을 의미 있게 쓸 수 있습니다. 정우 씨처럼 나중에 더 필요할 때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 나중이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세요. 두 번째 황금 법칙은 건강이 가장 확실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건강이 나빠지면 아무것도 즐길 수 없게 됩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70에서 80세에도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의 공통점은 매일 건강관리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한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준호 씨는 87세까지 동네 문화유산 해설자로 활동했습니다. 그에게 가이드를 받은 관광객들은 선생님은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데 더 활기차고 건강하세요 라며 놀라곤 했습니다. 준호 씨가 강조한 가장 중요한 습관 3가지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꾸준한 사회활동이었습니다. 준호 씨의 하루는 아침 6시에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좋든 나쁘든 매일 아침 그가 해설하는 관광 코스를 40분씩 걸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갔죠. 준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기는 약보다 좋아요. 매일 걸으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관절이 유연해지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식사는 항상 조금만 덜어 먹었습니다. 배부름을 느끼기 직전에 젓가락을 놓아요. 밥은 항상 잡곡밥이었고 채소를 많이 먹었습니다. 고기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적당량만 먹었죠. 특별한 보약이나 건강식품은 먹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균형 잡힌 식사와 적당한 양이니까요. 그리고 준호 씨는 일주일에 2번은 꼭 친구들과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바둑을 두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줄어들고 기억력도 떨어져요. 친구들과 만나는 것은 머리를 위한 운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평범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적절히 먹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이것이 제가 87세에도 건강히 일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반면 준호 씨의 지인인 민수 씨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은퇴를 인생의 완전한 휴식기로 여기며 대부분의 시간을 TV 앞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쉴 때가 됐다며 운동은 하지 않았고 식사도 불규칙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점차 귀찮아하며 줄여나갔습니다. 결국 70대 초반부터 여러 만성질환에 시달리다가 75세에는 갑작스런 만성질환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져 요양원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30년간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그의 노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단 3개월 만에 독립적인 생활에서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으로 바뀐 것입니다. 제가 그분을 마지막으로 진료했을 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의사 선생님, 왜 아무도 저에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나요? 이 질문은 의사로서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여러 차례 그에게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설명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그 조언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걷기, 수영, 요가 같은 부담 없는 운동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작하면 곧 포기하게 됩니다. 준호 씨처럼 간단한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시간이 없다면 하루에 10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특별한 다이어트 식품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조금만 덜 먹기를 실천해 보세요. 배부름을 느끼기 직전에 식사를 마치는 습관이 장수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청국장, 된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과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매일 조금씩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독서 모임, 노인대학,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활력도 생길 것입니다. 세 번째 황금 법칙은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결국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진짜 소중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처럼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를 줄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호진 씨는 대기업에서 중역으로 일하다 65세에 은퇴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그의 주변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골프 모임 등 주말에도 약속이 가득했죠. 그는 자신이 인간관계가 풍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화는 점점 줄었고 약속도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에 열심히 나갔지만 대화 주제는 항상 과거의 이야기나 회사 뒷담화였습니다. 김 부장은 어떻게 됐대? 이번에 누가 승진했대?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됐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임은 호진 씨에게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은퇴 전의 직함과 지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호진 씨는 그런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끔은 넌 회사에서 높은 자리였으니 노후 준비 잘했겠지? 라는 말을 들으면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진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임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가?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그 모임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대신 그는 오랜 친구 2명과 일주일에 한 번씩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친구는 호진 씨가 회사에 다니기 전부터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는 직장 이야기, 지위 이야기가 아닌 진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또한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하는 독서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책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신선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그의 과거 직함을 묻지 않았고 오직 그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준 후 호진 씨는 훨씬 더 행복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했다면 지금은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게 진짜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호진 씨의 전 직장 동료 중 한 명인 도훈 씨는 달랐습니다. 도훈 씨는 은퇴 후에도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누구의 전화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교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피곤함에 지쳐 있었습니다. 모임에 안 나가면 소외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결국 도훈 씨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었고 진정한 친구도 없었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줄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과감히 줄이세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서도 행복한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노년기에는 불가피하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때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활용해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정원을 가꾸는 등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 번째 황금 법칙은 평생 배우고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젊음 유지법입니다. 80세에도 배움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뇌를 활성화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주기 때문입니다. 경록 씨는 70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그는 은퇴 후 처음으로 악기를 배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첼로 소리를 좋아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배울 기회가 없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첼로를 배운다고 손가락도 굳었는데 가능할까? 경록 씨는 이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 날 경록 씨는 자신이 가장 나이 많은 학생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60대, 70대 학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심지어 82세 할머니도 있었죠.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고 악보도 잘 읽지 못했죠. 경록 씨는 회상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천천히 조금씩이라는 말을 계속 해주셨어요.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경록 씨는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문화센터 발표회에서 연주도 했습니다. 가족들이 와서 박수를 쳐주었을 때 경록 씨는 어린 아이처럼 기뻤습니다. 첼로를 배우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경록 씨는 말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연습할 생각에 설렙니다. 잠들기 전에는 내일 배울 새로운 곡을 생각하며 기대에 부풀어요. 이런 감정을 마지막으로 느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경록 씨가 달라진 것은 첼로 실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경록 씨가 첼로를 배우기 시작한 후로 훨씬 밝아졌어요. 식사도 더 잘하고 웃음도 많아졌죠. 심지어 허리 통증도 덜 호소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져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미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숙 씨는 68세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터치스크린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아들이 가르쳐주는 방법을 메모하고 반복해서 연습했죠. 처음에는 전화 걸고 받는 것밖에 못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배웠죠. 6개월 후 미숙 씨는 유튜브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요리 영상, 여행 영상을 찾아보는 재미에 빠졌죠. 1년 후에는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도 안 되는 구독자였어요. 그래도 재미있어서 계속했죠. 놀랍게도 미숙 씨의 할머니의 정원 가꾸기 채널은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2년 후에는 구독자가 5,000명을 넘었고 미숙 씨는 소소한 수익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전국 각지의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제 영상을 보고 있다니 꿈만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경록 씨와 미숙 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평생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고 뇌의 건강을 유지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듯 평생 학습의 실천 방법으로는 먼저 자신이 진정으로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보세요. 어릴 때 배우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것이 있나요? 악기, 외국어, 미술, 요리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시작할 때는 욕심내지 말고 작게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경록 씨도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수업에 참여하고 하루 15분씩만 연습했습니다. 또한 함께 배울 수 있는 모임이나 수업을 찾아보세요. 혼자 배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 문화센터, 도서관 등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강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록 씨도 첫 3개월 동안은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미숙 씨도 스마트폰 설정을 실수로 여러 번 초기화했죠. 하지만 그런 실패와 좌절을 이겨내고 계속 도전했기 때문에 지금의 성취가 가능했습니다. 5번째 황금 법칙은 배우자와 침대로 가기 전 섭취하는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72세 석진 씨는 창가에 서서 손에 든 작은 파란색 알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늘 한 번만 더. 석진 씨는 물 한 잔과 함께 그 알약을 삼켰습니다. 15분 후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무시했습니다. 45년 동안 함께한 아내 영미 씨에게 아직도 자신이 남자임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석진 씨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내와의 친밀한 시간 도중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함께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어쩌면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석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석진 씨는 72세 전직 회사 임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성공한 남자라고 불렀죠. 좋은 집, 충분한 연금, 그리고 결혼 45주년을 맞은 아내 영미 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진 씨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 남자다움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성적 능력에 자부심을 가졌던 석진 씨는 60대 후반부터 변화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어요. 내가 늙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죠. 석진 씨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발기부전 치료제를 발견했죠. 병원에 가기는 창피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구매했습니다. 처음 그 약을 먹었을 때는 기적 같았어요. 20년은 젊어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약의 효과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석진 씨는 더 강한 약을 찾기 시작했고 온라인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한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고혈압 약을 처방해줬는데 그 약과 함께 먹으면 위험하다는 말을 무시했어요.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날 석진 씨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석진 씨는 아내와 친밀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심한 두통과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더니 쓰러졌어요. 그때 정말 생각했죠. 내가 남편을 잃는구나 라고요. 영미 씨는 그날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진 씨는 다행히 신속한 응급처치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와 고혈압 약의 상호작용으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었죠. 몇 분만 늦었더라면 뇌손상이나 최악의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영미 씨가 석진 씨에게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사실 그동안 당신이 약 먹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관계보다는 그냥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좋았어요. 당신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석진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아내의 진짜 마음을 몰랐는지,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최근 한 충격적인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 중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는 비율이 지난 10년간 4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약 35%가 의사 처방 없이 불법으로 구매한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한 응급실 방문 건수가 5년 만에 2배로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노년층 성병 감염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병이 젊은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신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성병 감염률이 지난 10년간 무려 300%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첫째, 많은 노년층이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임신 걱정은 없으니까 라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콘돔은 임신 예방뿐만 아니라 성병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둘째, 노년층은 정기적인 성병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고 새로운 파트너를 만난 경우 이런 검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최근 한 요양원에서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80대 노인 4명이 한 달 사이에 성병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같은 파트너와 관계를 맺었으며 아무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후 해당 요양원에서는 별도의 성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습니다. 노년의 성생활에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입니다. 많은 노년 부부가 신체적 변화로 인해 갈등을 겪습니다. 한쪽은 여전히 성관계를 원하지만 다른 한쪽은 관심이 없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일치는 종종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석진 씨와 영미 씨처럼 한쪽이 무리하게 예전과 같은 성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면 다른 한쪽은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갈등은 두 사람 사이의 친밀감을 오히려 해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성생활 정말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석진 씨와 영미 씨는 병원에서 노년기 부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성적인 친밀감은 반드시 관계를 맺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손잡기, 마사지, 함께 목욕하기, 단순히 안아주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필요와 한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석진 씨와 영미 씨는 서로의 진짜 마음을 처음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새로운 친밀감 표현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서로 등을 밀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요가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꼭 손을 잡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석진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전에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만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아내와 시간을 보내요. 영미 씨도 행복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45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요즘처럼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전보다 더 친밀해진 느낌이에요. 노년의 성생활에 대한 현명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젊은 시절과 똑같은 성생활을 기대하기보다는 나이에 맞는 새로운 친밀감 표현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파트너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서로의 필요와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발기부전 치료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검증되지 않은 약물은 절대 복용하지 마세요. 넷째, 성적 친밀감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꼭 성관계만이 아니라 손잡기, 마사지,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친밀감을 나누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5가지 황금 법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것을 미룹니다. 나중에 해야지, 은퇴하고 나서 해야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작 그 시간이 오면 우리는 종종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돈보다 삶의 질을 생각하고 건강을 자산으로 여기며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평생 배움을 이어가고 마지막으로 성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법을 배우는 것까지, 이 5가지 법칙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칙들을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체념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매일을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여길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또 다른 가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